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설명회 요청을 받았던 게 주제가 그 KMO의 그 대학 입시에서의 필요성 혹은 또 대학 입시에서의 효용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당연하지. 대학 입시하는 데 있어서 KMO만큼 중요한 건 없지. 특히 이제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경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하려고 또 막상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KMO 수시 입시에 필요한가? 라고 이제 입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쓰이는가에 대해서 쓰임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왜 그럼 처음에 내가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 때 당연히 그러면 KMO는 혹은 경시는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논리들을 좀 곱씹어 봤어요. 그랬더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경시를 그 학교 다닐 때 하긴 했지만 경시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KMO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저와 같이 느끼고 있고 혹은 또 이제 KMO를 경험하고 대학을 간 학생들이 제가 KMO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했던 그런 내용과 같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대학을 갔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6층에 뎁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학습 전략 연구소가 있는데 그 뎁스 연구소에서 그 검사를 맵스라는 검사를 만들었는데 그 학습 전략 검사입니다. 그 검사 만들 때 참여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직접 이제 검사 샘플이 되셨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대학을 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신청지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KM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 데이터들을 쭉 한번 추려봤어요. 추려봤더니 한 70명 정도, 550명 중에 7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대학에 어디 갔는지는 저희가 전부 다 추적 조사를 해놨는데 한번 이제 문자도 돌리고 카톡방도 있으니까 거기 공지도 하고 해서 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6명 빼고 54명이 이제 답을 줬는데 그 답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KMO를 했던 학생들이 대학을 더 잘 가나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잘 갔는지는 직접 보시면 알 테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KMO가 주는 효과는 대학 입시에서는 꽤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입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고등에 가서 KMO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닌 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입시에 효용이 있을 가능성은 없고요. 중등에서 KMO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논문 제목 같죠? KMO의 긍정적 효과 논문 제목 같은데 제가 만약에 사교육과 관련된 이런 그 조사 분석들이 우리나라 이제 교육학회에서 이제 연구 논문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논문으로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은 안 받아줍니다. 학교에서. 사교육은 되게 사교육 데이터는 이제 금기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학회에서는. KMO와 대학 입시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떠올리게 되면은 KMO의 수상 실적이 쓰이나? 대학 입시에서 수상 실적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히 외부 수상 실적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일단 관심 있는 대학이 아직까지는 메디칼 아니면 서울대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류평가에서 수학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데 아마 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수상 실적에 대해서 이 KMO 수상에 대해서 서울대가 인지를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겁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고요. KMO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어느 대학이든 그 수상자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수학회에서 이제 수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거의 이제 첫 번째 작업 비슷하게 하는 최초에 하는 주요 작업들 중에 하나가 각 대학 입학처로
이제 그 수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보내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각 해당 연도에 수상자가 누군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이제 수상자 명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KMO를 수상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의대 입시하고는 좀 별개지만, 이제 이공계열 입시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자기가 했던 그 KMO에 대한 그 수고로움에 대한 값어치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직접적으로 수상 실적을 보죠. 여기는 이제 교육부 산하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 실적을 다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면 그 없는 시간 속에서 KMO를 해야 되나? 이건 영재학교 학생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중등 KMO의 효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54명한테 설문을 했어요. 이게 KMO 준비했던 그 경험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전체적인 다른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의 태도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적 지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느냐, 혹은 또 수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제 그 설문 문항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KMO와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보고 설문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대로 주는 건 너무 딱딱한 형식이고 이건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좀 써서 달라, 그 문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설문 참여자들이 어떤 학생인지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 중에서는 KMO의 1차 금상을 받은 학생이 영재학교 진학한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GPA가 한 명은 4.27이었고 졸업할 때, 나머지 한 명은 4.19였어요. 4.27이었던 학생은 서울대 의대를 진학을 했고, 4.19였던 학생은 고등학교 가서도 KMO를 입상을 했어요. 이 친구는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은상받은 영재학교 진학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각각 4.29, 4.25, 4.23이었는데 4.29 받은 학생은, 저 친구는 괴물이네요, 그죠? 서울과학고 간 학생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갔고, 그 다음에 4.23짜리 고대 의대를 갔고, 그 다음에 요 4.25 받은 학생, 이 학생도 고등 KMO를 받은 학생인데 전기정보공학부를 진학을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를 갔던, 은상을 받고 자사고를 갔던 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평균 석차 등급이 각각 1.38, 1.56, 1.66이었는데 세 친구 다 각 학교에서 전부 1등한 학생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전부 다 서울대 의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KMO를 했으니까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잘했기 때문에 KMO에 수상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이제 선후 관계가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상을 받았던 영재교 진학자가 3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 의예과 4.16 받아서 1명 진학을 했고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4.16을 받아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진학을 했다가 이 학생은 이제 휴학하고 재수를 해서 고대 의대를 간 학생 4.12를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KMO 1차 동상을 받고 과학고를 진학한 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고대 의예과를 갔습니다. 1.73, 과거에서 1.73 등급이면 잘했죠. 내신 성적이. 2.11 등급 받은 학생이 인하대 의대를 갔는데, 이 학생도 정시로 갔습니다. 시행할 때는 못 갔고, 그 다음에 서울대 3.19를 받고 서울대 건축학과 간 학생이 1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랑 광역가서고 간 학생이 12명이 있었어요. KMO 1차 동상을 받은 학생 중에서. 한 명은 1.0이었고요, 내신이. 그 다음에 고대의대 간 이 학생 연대의대를 교과전형으로 갔습니다. 고대의대 1.13으로 갔고, 고대의대 3명이 갔어요, 그죠? 서울대 화생공, 가천대의대, 고대 신소재, 고대 기계 2명, 성대공학계열, 이대 환경공학과, 건대 생물공학과, 이렇게 간. 이 두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이대 환경공학과 학생은 지금도 재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한번 했다 실패하고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대체로 이제 진학을 잘 했죠, 그죠? 수상을 했던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1차 장려상을 받았던 영재교 학생 진학자가 1명이 있는데, 그 학생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진학을 했어요. GPA가 4.17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장려상을 받았던 학생이 저희 샘플에 27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서 이제 메디컬을 2명을 갔습니다. 1명은 연세대 의대를 갔고 1명은 건양대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간 학생이 4명이 있었는데, 생명과학, 이 전부 다 이제 의대 가려다가 전부 이쪽으로 틀은 학생들처럼 보이죠.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 농대 전형에는, 그리고 생물교육,
그다음 기계공학 이렇게 진학을 했었고 연세대 생화학과 가는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진학한 학생이 6명, 7명이죠. 1.58짜리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부터 해서 바이오, 이공학, 환경생태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까지 쭉 여러 명이 갔었고요. 기타 대학도 뭐 이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까지 쭉 3명, 1명, 4명, 1명, 4명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꽤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KMO를 준비했던 그 경험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부터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하길 잘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답이 나왔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주요 응답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저도 이제 늘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왜 이제 KMO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수학 수업을 이제 되게 잘하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영재학과 학생들 팀반도 이제 수학 수업을 해보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 팀에 있었던 여학생 하나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었냐면, 문제를 좀 풀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학생들 문제 푸는 것들을 봐주고 질문도 하고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풀고 있는지 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여학생 하나가 부산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안 해요. 아무것도. 한숨을 푹 쉬십니다. 아이고 이래요. 그래서 왜? 하고 이제 가서 보면, 쌤 이래가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서글퍼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풀었는데?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뭘 이렇게 끄적끄적 대다가,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풀다가 왠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풀릴 것 같은가라고 하는 의문도 들고 막막한 거예요. 서글퍼서 그냥 탁 놔버리고 해보지도 않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태도들이 일반적인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낯설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이는 태도거든요. 이제 이런 태도들이 분명히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문제를 오래 여유 있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오래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생각의 힘이겠죠. 생각의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생각을 하려면은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저게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의 채널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보통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수학적인 훈련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못합니다. 수학적인 사고 훈련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그 문제 안에서 어떤 단서를 발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수학적인 접근법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아마 이런 접근법 프로그램을 시간과 돈을 써서 막 만들어 갖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은 아마 셌고 셌을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분들도 많고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건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수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수업하면은 대형 수업을 못 하잖아요,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수업이 운영되는 곳은 KMO밖에 없습니다. 경시대외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시대외반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이 이제 딱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이제 이 경시반에 들어가서 KMO를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들도 느꼈는가, 또 자기들이 그렇게 변화했는가 생각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 보면은 KMO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심화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남다른 끈기가 필요합니다. 처음 KMO를 준비할 때 내가 과연 수상권에 들 수 있을까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결국 수상까지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끈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수학을 공부하든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하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그 학부모님들이 짜주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그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시간에 수업을 듣고 그 수업 시간에 부과된 과제들을 가지고 내가 과제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제를 다음 수업 시간까지는 해가야 돼요. 근데 해가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다른 수업들도 막 과제를 또 밀려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답을 보죠.
답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이제 자기가 여유를 갖고 문제에 천착하고 집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좀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걸 해놓지 않으면은 이런 역량들은 안 길러진다라고 봐도 되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끈기 있게 문제를 풀어내는 학생들이 있던데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거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가 길러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회가 왔을 때 KMO는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답변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KMO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증명 문제나 심화 응용 문제를 풀 때 KMO 준비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었고 서울대와 카이스트 신청 면접 준비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문제들 막 많이 풀어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도 풀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이제 전략들이 많아서 좋았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서글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했던 것들이 전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길게 써준 친구예요. KMO를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해당되는 수화식, 방정식, 함수 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습을 매우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약간의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간의 여유가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선 수학 성적에 대해 걱정이 없었고 수학에서 느끼는 여유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다음 학년의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최상위권 경쟁은 약간의 어쩌면 사소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KMO를 준비했던 경험은 저에게 그 사소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공부를 원래 잘했던 애죠. 잘했던 애인데 KMO 준비하고 나니까 수학을 딱 봤을 때 1학년 때 수학이 크게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 다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보였고 그래서 그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과목들을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줬고 다음 학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수준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죠. 교과 과정의 내용들을 그냥 그 수준에 맞게 딱 맞춰서 저스트하게 풀어내면서 이렇게 가는 거랑 그걸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랑은 심리적인 여유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이 학생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서울과고에서 4.29를 받았던 학생이에요. 근데 어차피 자기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써놨는데 자기랑 경쟁했던 학생 중에 자기보다 실력이 훨씬 더 전반적인 학업 능력은 높았던 학생들이 꽤 있었지만 자기가 1등을 했던 이유가 이제 이렇게 좀 심리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자기가 낫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던 취지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썼던 학생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좀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이창희 원장님이 저희 그 수학 이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막 하다 보면은 일반고나 뭐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미적까지는 수원2 미적까지는 계속 1등급을 잘 받다가 갑자기 이제 확통에 가서 3등급으로 무너지고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이 봤어요. 올해도 그런 학생들을 부지기수로 봤거든요. 보통 확통이 3학년 때 이제 미적하고 확통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확통이 쉬운 과목일 텐데 왜 이렇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창희 이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못 읽어낸다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게 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어 역량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또 조금 이제 와닿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는데 KMO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그래프 이론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 이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등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적분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지 못해 확통 등급이 3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KMO를 준비했던 경험 덕분에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목표로 했던 서울대 의대 진학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이제 KMO 공부할 때 나왔던 이런 내용들까지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경우에서 문제 되게 싫어했거든요. 뭔가 세고 나면은 자꾸 빈틈이 생기고 막 이래서 엄청 싫어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KMO를 통해서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집착하면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끈기가 생겼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문제를 이런저런 과에 막힐 때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머릿속에 터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 함수를 다루거나 수학식을 다루거나 방정식을 다루거나 하는 그런 능숙한 토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특정한 지식들을 가지고 수학을 좀 더 잘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기가 갖춰지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KMO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저는 이제 이 학생들한테 주목했던 게 뭐냐면, 요즘 이제 그 학습 전략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보면 이런 논의들이 되게 많아요. 내재적인 그 학습 가치 성향이 높아야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학습 가치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재적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외재적인 가치 성향이 이제 주가 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재적인 가치 성향이 주가 되는 학생들은 이제 공부의 내용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이죠. 아, 수학이 재밌다, 물리가 재밌다 라고 해서 그 내용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외재적인 가치 성향에 이제 경도되어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습 내용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 친구들은 대체로 이제 목표 지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야지, 혹은 또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야지, 공부를 해서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외재적 가치 성향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외재적 가치 성향만 열심히 엄청 강하게 갖고 있어도 그럼 그런 학생들은 진념이 강한 거 아니에요. 내 반드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내 목표를 이뤄내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이 이제 옛날처럼 보릿고개 시절은 아니잖아요. 막 먹고 살기 힘들면 당장 눈앞에 내 목표가 먹고 사는 거라고 하면은 그럼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죠. 공부보다 더 나은 길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즘 그런 학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외재적 가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보통 공부를 잘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외재적 가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되게 사소한 거지만 단기적으로 자기가 했던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제 되게 이 의식이 쇠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집에서 이제 학부모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외대국어를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가거나 경기 가거를 간다든지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민사고나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자기가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관리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이제 좀 돌발적인 상황이 탁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자기 행보가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재적 가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필연적인 기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그런 부정적인 자극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재적인 가치 성향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꽤나 이제 튼튼한 마음을 만들어준다. 말하자면 마인드를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이제 다져준다라고 하는 역할을 했을 때, 이제 설문에 참여했던 이런 학생들의 가치 성향은 어떤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학생들이 예전에 이제 검사했던 검사 결과들을 다시 한번 쭉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요 빨간색이 요 응답했던 54명의 가치 성향을 나타낸 겁니다. 가치 성향 점수, 내재적 가치 성향 점수를 나타낸 거고, 요 파란색이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만들어냈던 그 결과치예요. 지금 봤을 때 훨씬 더 높죠. 여기 빨간 라인이 평균인데 내재적인 가치 성향 점수가 훨씬 더 높죠. 이게 그럼 왜 나타나게 됐느냐?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이 수학적을 딱 봤는데, 우와, 수학적 가치가 이렇게 재밌다니. 없죠. 부처님이나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듯이 그런 학생은 없단 말이에요. 대체로는 처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외적인 유인에 이끌려 와서 공부를 해보고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흥미를 붙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내재적 가치 성향을 느낄 수 있게끔 자기 안에 내재적 가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충분히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생각을 해보면 안 주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근데 이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 수학 경시대면한 KMO를 했던 이 경험이 이 학생들한테는 그 내재성을 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건 명백하게 이제 보이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응답자들의 외래적 가치 성향을 봤을 때는 여기 평균치인데 이보다는 이제 낮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높은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외래적 가치 성향 확실히 이제 내재적 가치 성향에 비해서 좀 뒷전으로 이제 물러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연구학원을 많이 가죠. 공부 잘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아무리요. 이런 학생들이 근데 부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뭐 하나 빠지면은 그냥 계속 그것만 하죠. 수학에 꽂히면 수학만 한 달 내도록 하고 국어도 좀 해야지. 그럼 국어 재미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좀 지혜롭게 이런 학생들을 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죠. 공부에 흥미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 변화가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 중학교 때 검사했던 결과거든요. 그때 이렇게 내재적 가치 성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흔치는 않아요. 이런 집단을 만나보기가. 이 집단만 딱 추려갖고 결과를 내보니까 완전 그런 성향들이 경도돼서 편향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 집단에 뭔가 특수한 뭐 어떤 자극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들을 공통으로 묶어놓은 요인이 KMO였잖아요. KMO가 그런 요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우리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저희가 이제 KMO를 하는 학생, 하지 않는 학생 이런 신청서를 받으면서 저희 그 맵스 검사에 타입 A 검사가 있고 타입 B 검사가 있어요. 타입 A 검사는 아까 봤던 이제 학습 가치 성향이나 이런 이제 그 심리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검사고요. 타입 B 검사는 학력 검사입니다. 학습 기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인데 이제 수학, 과학, 그다음에 언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학생이 갖추고 있는 그 지식 수준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을 때 이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과목을 공부해낼 수 있는 기저 역량,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제 그걸 검사하는 건데 그 검사는 당연히 그러면 전부 다 서술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그 서술식 검사에서 제가 봤어요. KMO를 경실하고 있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의 답안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정말 달랐습니다.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답안 쓰라 그랬는데 이 친구 아까 제가 아이고 이래갖고 풀리겠나 했던 그 학생 같은 학생이에요. 끄적끄적 대다가 끝내버렸죠.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고 끝냈어요. 근데 KMO를 하는 학생인데 얘는 중3이거든요. 중1인 학생 답안을 논리적으로 탁탁 자기 생각들을 정말 비문 하나 없이 이렇게 탁탁 풀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원래 잘하는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뭔가 훈련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논리정연하게 쓴 답안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쓴 답안들이 이제 KMO 했던 학생들만 딱 추려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또 보면은 여기서도 이게 최대한 이와 관련된 성질들을 많이 써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몇 개 자기 아는 것만 끄적끄적 쓰다가 그냥 끝났어요. 몇 개 계산해보다가 끝내버렸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많이 써요. 정말 하나하나 추론까지 하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험을 봤거든요. 이 검사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끝까지 다 풀어내는 이 끈기를 보여주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답안도 이거 어떤 분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배를 하는 그 경우의 수를 써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일단 한 방법 1, 2, 3 상식적인 방법 3개를 쓰고 끝내버린 학생이에요. 근데 KMO를 하는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가지수를 10가지나 썼어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창의적으로 전환적인 발상이 있는 것들도 한두 개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 방식 자체를 세부적으로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태도를 길렀습니다. 요즘에 이제 서술형 평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수학 수업을 했어요. 수학 수업을 학원에 좀 달라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수학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 반에서 같이 이제 재밌게 수학 공부를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가서 갑작스럽게 어제 연락이 와서 좀 보자,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잠깐 30분 시간이 돼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꽤 잘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봤는데 딴 과목 무난하게 보다 수학이 70몇 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네가 이렇게 받을 실력은 아닌데, 문제를 딱 봐도 틀릴 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서술형에서 다 깎였어요 이러더라고요. 야, 소수력이 뭘 깎이냐, 풀이가 그냥 쓰면 되지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이제 이 설명회 이제 발표 준비를 하다가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친구가 예전에 제출했던 노트 사진 찍어놓은 것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아까 앞에서 이제 끄적댔던 그런 학생들의 향기가 확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향 자체가 꼼꼼하게 뭔가를 정리를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요. 훈련을 하든 말든 간에 그런 친구들은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겠죠. 그런 친구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써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성향으로 변화를 하려면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계기가, 그럼 수업 시간에 와갖고 이제 공부를 막 하는데, 그럼 풀이가 좀 열심히 써라 해서 선생님이 막 다그치고 맨날 숙제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가는 과정들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수리 논술 강의를 해본 바로는 잘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맨날 첨삭하고 맨날 다그치고 고쳐쓰기 해와라 해도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KMO, 이 어린 때 중학생 나이에 KMO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좀 도전적인 목표고, 그걸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진짜 학생들이 순수하게 그 KMO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정말 이제 열의를 보이는 그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 내가 KMO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제 수학적인 진술을 해내야 된다. 그런 습관들을 배우고 길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훈련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논술은 안 그러냐? 대학 입시가 달렸는데 그 일주일 수업한단 말이에요. 그 수능이 더 큰 과제로 학생들 고3들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건 2차적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 보통 이제 KMO 수업은 일주일에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수학적인 풀이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이런 시간이 꽤 긴 시간 이어지게 되면은 척결로 길러집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그래서 요즘 검사를 해보면 이런 풀이들에 있어서 이 KMO를 공부했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를 진학을 하든 자사고를 진학을 하든 아니면 연과고를 진학을 하든 아마 학생들 최상위권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내가 이걸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진학 결과를 봤을 때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성향을 통해서 이제 바라볼 때도 KMO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답안 작성과 관련된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성향을 봤을 때도 KMO는 반드시 한번 시간적인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KMO를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3 상담을 하면은 보통 중2 상담할 때 얘기를 많이 하죠. 중1, 2 상담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경시는 하는 게 좋습니다. 경시 경험은 한 번쯤은 가져보는 것이 공부하는데 두루두루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늘상 해왔었는데, 그걸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 대치올림피아드에서 경시관 책임지고 있는 이승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어머님들 앞에 서서 굉장히 또 긴장이 되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2부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쉽게 KMO를 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보통 보면은 제가 어머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아이가 하나라서 또는 아이가 둘인데 첫째라서 KMO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1부에서 정성민 소장님께서 굉장히 전공 수업과도 같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부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어머님들께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수학 영재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다음과 같은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초등사고력 교과서는 열심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KMO 공부를 한 다음에 영재학교 입시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보통 영재들이 육성이 되는데요. 자, 각 과정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KMO를 할 만한 감이 되는가? 또 KMO를 끝낸 이후에도 영재학교까지 갈 수 있는 자질이 됩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도 딱 이 정도 위치에서 교과 선행을 끝내고 KMO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 그런 궁금증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부의 강연 학습 목표는 먼저 KMO를 선택하는 시기에 고려할 사항을 이해한다.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KMO를 진입할지 아니면 조금 더 다지기 및 선행 쪽으로 진도를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KMO 1차를 공부하게 되면 고등학교 선행 수학 내용과 어떤 부분이 연관이 많이 되는지 자, 이것도 미리 알아두게 되면은 KMO를 끝낸 이후에 경시를 끝낸 이후에 보통 선행을 나가는 단계에서 좀 더 편하게 아이들을 어떤 과정부터 밟아 나가면 되겠다. 자, 이런 방향이 잡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머님들께서 KMO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이후에 그런 이후에 자녀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엄마가 어느새 전문가네. 그래서 엄마 말 더 잘 듣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2부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KMO 시작하는 단계를 한번 보면요. 마치 그 생태계에서 피라미드 같은 구조예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초등사고력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경시대에 참여를 하면서 보통 한 3학년, 2학년 이때 시작을 많이 하죠. 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회 한번 나가서 상을 한번 받는 순간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자,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대한민국의 영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가장 많은 시기고 자,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조금씩은 영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나마 중등 선행, 공통수학 선행 5일까지의 과정이죠. 자, 여기까지의 과정까지는 그래도 많이 아이들이 이탈 없이 잘 성장을 해요. 자, 성장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할 때죠. 공통수학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KMO 과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복을 할 것인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KMO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수학이 아니에요. 딱 초등학교 빠른 학생들이 이 아래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아무런 이탈 없이 반복 없이 쭉 올라왔을 때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은 KMO 시험을 응시하게 되고요.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다 아니면 KMO의 존재를 조금 늦게 알았다.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중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2학년 이후에 KMO를 시작하는 부분은 조금 늦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면 이미 일반고냐 영재학교냐 벌써 진로가 결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시기까지는 KMO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KMO 선택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공통수학이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의 당연히 성취도를 봐야 되겠죠. 자, 성취도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성취도가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다질 것인가 아니면 성취도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K모에서 다루는 굉장히 많은 사고력 문제들을 많이 다뤄볼 것인가. 자, 그에 대한 선택 고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이의 학습 성향입니다. 아이의 학습 성향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뭐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면은 선행이 맞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는 재미있는 문제를 풀면서 그때의 희열을 많이 느끼고 싶어. K모 공부를 하면은 파이널 때 특히 몰입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폭발적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경험을 시켜 주실 건지, 자, 학습 성향을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진학 목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진학 목표의 관점에서는 보통은 어머님들께서 일반고를 진학하면은 선행 위주로만 돌리고 영재고 과고를 목표로 할 때는 K모를 시작을 한다. 단편적으로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K모를 1차까지만의 내용을 공부를 할 때는 일반고를 진학을 해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증거 자료들을 조금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성취도, 학습 성향, 진학 목표, 자, 이런 목표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딱 한 가지만 놓고 목표가 영재고니까 K모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전부 다 고민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중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성취도의 관점이었죠. 자, 어느 정도 그러면 성취도가 나와야 K모를 시작했을 때 아이가 실패 없이 잘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을 현장에서 많이 가르쳐 봤을 때 공통 수학 그리고 A급 수학 A스텝 기준 약 70% 이제 그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면 K모를 공부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69%면 안 되나요? 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목표들과 비교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뭐 K모 상담실에 홍성호 부원장님이나 전화 전문가들의 의견 많이 구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도 관점에서 또 보면은 K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성취도가 부족해서 다지기를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번의 다지기까지는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요, 저희가 인문반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수상화에 대한 공통 수학에 대한 보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K모가 영재하고 가산점까지 있었을 시절에는요, 선행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계속 K모 문제만 풀렸어요. 그 시절이 지금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가서 대학 대입까지 성공적인 성장을 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식 교육 과정이 변화를 해왔거든요. 자, 그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입문 과정에서 공통 수학에 대한 보완을 진행한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다올 반도 소개가 나올 텐데요. K모하고 다올 과정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1년 또는 길게는 2년으로 따졌을 때 K모도 공부를 하고 선행도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K모를 공부하더라도 선행을 놓치고 가는 그런 불안감은 안 가지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재미 삼아서 이미지로 한 가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K모를 공부하면 사고력이 굉장히 증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들 계세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편한지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뭐 1학년 1단원, 뭐 중학교 2학년 2단원 한 단원씩 공부를 해나가는데, 자, 이거는 지금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 점선은 조금은 빠진 부족한 부분.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공통 수학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뭐 채워진 거, 부족한 거 잘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어떤 그물망 모양이 그림에 나왔는데, 이 그물망 모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사고력 문제 열심히 풀리고 하는 목적은 어찌됐든 수학 문제 잘 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수학 문제를 잘 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들이 마치 구슬처럼 위에서 막 쏟아져요. 자, 그걸 우리는 그물망으로 다 받아내야 돼요.
그물이 촘촘할수록 문제가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죠? 이걸 다 받아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콕 집어서 골라내서 메꾸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프로그램은 다울 과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울 과정에서 보면은 매우 세밀하게 모든 문제들을 다 촘촘하게 어떤 단원인지 난이도는 어떤지 자 그런 것들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메꾸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KM은 그럼 어떻게 더 그물망을 촘촘하게 할까요? 정답이에요. 네, 사선 맞았습니다. 네, 맞추신 분 상품 없나요? KM을 사고력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선 모양으로 그물망을 촘촘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빠짐없는 문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 학습 성향에 대한 관점이죠. 자, 사실 게임으로 공부하면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아이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성적 압박도 물론 심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 게 현실이죠.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나약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을 다 이겨내고 성취를 해냈을 때 그때서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일부에서도 나왔던 자부심이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그거를 경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 다음 과정, 고등학교 진학, 대입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실제로 K모가 영재학교 합격이나 아이모 대표 등의 굉장히 큰 꿈을 갖게 만들어줘요. 현실적으로 당장 시험이 얼마 앞에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거기서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것 물론이고 보다 먼 미래에 영재학교 합격, 아이모 대표.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뭐죠? 지난주에 우리 노벨상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는 이공계에서 노벨상이 나올 차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금 제가 한 강사 경력 20년, 만으로 20년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내가 가르친 제자가 IMO 대표가 돼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여러 명 달성을 했고요. 노벨상 수상에 대한 제가 가르친 학생이 나중에 먼 미래에 필즈 메달 또는 노벨상 수상, 자 이런 제자가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저 스스로의 그런 목표까지 생길 정도로 K모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꿈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K모를 공부하게 되면은 파이널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많은 문제를 풀리게 돼요. 대략 K모 전체적인 1차 교육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한 3,000문제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을까. 2,000-3,000 문제는 풀게 돼요. 대수, 기하, 정수, 조합. 네 영역에서 총 합쳐서 3,000문제 정도는 풀게 되는데, 자 그걸 푸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몰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은 공통수학을 종료한 시점에 아이들의 성장 또는 아이들이 풀게 된 문제 수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K모를 공부를 하지 않고 플랫하게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문제 푸는 양은 평탄하게 공부하는 양이 정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K모를 공부하게 되면은 자, 이런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정말 이럴까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평탄하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늘어나고 다시 또 평탄하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늘어나고 제가 왜 두 번을 표시했을까요? K모는 1차하고 2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 기간 파이널 동안에 전문가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고요.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인데요.
진학 목표 관점이에요. 이제 진학 목표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 과거에서는 KMO가 필수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인식이 같이 되고 있는데 1차 과정은 이제 일반고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자, 1차 과정이 KMO 2차까지는 영재고 과거에 위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1차 과정만큼은 일반고 진학 때 도움이 되는데요. 뭐 교과의 연관성은 물론이고 결정적 순간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내신, 수능, 수리논술. 자, 어떤 시험을 치렀는데 갑자기 최근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당연히 당황하겠죠. 자, 하지만 KMO 때 공부한 내용과 연관되는 문제가 교과 외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는 KMO하고 연관된 문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미리 공부해 놓은, 중학생 때 공부해 놓은 그 자산들이 나중에 대입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마지막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KMO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 미래에 또 보게 될 시험, 고입, 대입 뿐만 아니죠.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사회인으로 진출했을 때도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하고 수능하고 수리논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지를 한번 문제를 뽑아봤어요. 이거는 2023년 수능, 2024년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자, 배점 보시면 4점짜리 문제예요. 수능에서 그래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문제. 자, 기하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 수능 본다고 기하를 중등기하를 다시 펼쳐서 공부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능력이 이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출제의 의도는 삼각함수 파트를 이용해서 해결하라라는 것이지만 삼각함수의 도움 없이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연대 2023년 연대 수리논술 문제고요. 정수론하고 조합이 섞여 있는 세트형 문제입니다. 정수론 문제는 약배수 문제, 그 다음에 조합 문제는 경우의 수,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요. KMO에서 아주 자주 다루는, 매우 자주 다루는 주제다 보니까 경시에 공부한 친구들은 수리논술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신 킬러 문항인데요. 작년 왼쪽에 있는 문제는 작년 D 고등학교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D 부속 고등학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서 출제가 된 기하 문제의 틀을 갖추고 있는 대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풀게 되면은 식정률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대수 시간에 공부한 식에 대한 조작 능력, 자, 그런 것들이 발휘되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올해 얼마 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자, 이거는 삼각함수의 단원 때문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제2고등학교도 말씀드리진 않고요. 자사고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하 문제로 기하적인 감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내신에서 배점이 5.3점, 4.7점 다 고배점 문제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KMO를 공부하는 것이 내신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됐을 텐데요. KMO 1차 과정에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재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교재 구성은 KMO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입문서하고 개론서 그거를 각각 2개월씩 공부를 하게 돼요. 과목은 총 4가지, 대수, 정수, 기하, 조합 4가지 과목의 입문서, 개론서를 2개월씩 4개월 만에 입문 과정을 끝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실전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차 실전 파이널을 위해서 단답형 문제 위주로 꾸준하게 공부시키는 그런 교재고요. 레벨이 총 5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로 2개월씩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 KMO를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학습 기간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있는 KMO 1차 시험을 응시하게 될 텐데요. 보통은 주 3일,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KMO 1차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8개월 정도 공부하고 합격하거나 심지어 늦게 가장 늦게는 뭐 11월, 12월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도 그 다음에 5월에 있는 K모 1차 시험을 통과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K모 1차 시험이 또 끝이 아니죠. 그 다음 과정을 또 생각했을 때는 학습 기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통과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각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중등부 K모 1차 시험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교과 과정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맨 왼쪽 중학교 수학, 가운데 고등학교 수학, 가장 오른쪽이 교과 외 심화 수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중학교 내용부터 교과 외 심화 수학은 대학교 수학도 포함이 일부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딱 보시면은 고등학교 수학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그만큼 고등학교 교과 내용과 연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과목별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대수 영역인데요. 대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 시그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시그를 다루는 과목. 지금 이 표를 이해하실 때는요. 대수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을 때, KMO에서 공부했을 때 그 과목 안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정리, 이론, 그런 이론들을 교육 과정별로 분리해서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내용들이 쭉 계통적으로 이어지는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고등교육 과정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뭐 이거는 단원 제목만 봐도 공통 수학이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대수는 뭐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뭐 대수, 뭐 공통 수학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뭐 수투 과정을 공부하실 때도 뭐 미적 공론 다룰 때도 식을 조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많이 학습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정수 영역인데요. 자, 정수는 수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수를 다루는 학문. 그래서 약배수, 소수. 자, 이런 학문인데 일단은 교육 과정상 정수라고 하는 과목이 편제된 곳은 대학교예요. 대학교 수학과에서 정수론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고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정수론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교과 외 심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하고 정수론이 별 연관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수를 공부하게 되면 정수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KMO 1차라는 영역 안에서 융합 사고력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수는 다른 과목에 언제 어디서는 껴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연관이 돼서 조합 문제인데 정수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 대수 문제인데 이게 대수 문제인가 정수 문제인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과목과 연관되면서 끼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수리논술 문제에서도 정수 문제가 등장한 거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AI나 암호 관련 계통에서 전문가들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정수로는 그쪽에서 요새 AI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재학교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비율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해요. 자, 그 다음은 기하 영역인데요. 자, 기하에 대한 특징은 크게 중등 교육 과정과 고등 교육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기하학을 어떤 수학자가 정립한지 혹시 아시나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정립을 했는데요. 중학교 때 배우는 기하학은 유클리드가 정립해 놓은 논증 기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때 도형의 방정식 공통수학에 나오는 단어는 아시죠? 거기는 어떤 수학자로 인해서 파생이 됐을까요? 생성이 되었을까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자, 데카르트라는 수학자하고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로 인해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이 기하가 좀 구분은 돼요. 하지만 그 차이는 도구적으로 똑같은 기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구를 쓸 것이냐, 기하 문제를 분석하는 도구의 차이이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클리드 기하, 논증 기하, 해석 기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 과정상 KMO를 공부를 할 때는 논증 기하를 조금 더 강조를 해요. 정확하게는 훨씬 많이 강조를 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방정식으로 논증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해석적으로 접근했을 때 뭔가 방향이 보이고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한 문제, 해석 기하를 다루기 편한 문제, 논증적으로 다루기 편한 문제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교과 외 심화로 들어가 있는 메넬라우스, 체바, 톨레미, 심슨, 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과목들은 현재는 교과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데요.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과학계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고급 기하라는 과목이 개설이 될 예정이에요. 개정 교육과정상에서 그쪽의 한 단원으로 여기 있는 많은 이론들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조합 영역인데요. 조합 영역은 글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합 선생님들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조합은 KMO에서 무엇을 담당하냐면요, 창의력 플러스 좌절감, 자, 이 두 가지를 담당을 하는 영역이에요. 창의력 하면은 대표적으로 조합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경우의 수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정말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풀리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물론 1차보다는 2차에 좀 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제 1차의 경우는 아까 지금 농담 삼아서 좌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KMO 1차에서는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눈물을 흘리고, KMO 2차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과목이 조합이거든요. 하지만 1차까지는 성실성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머님들께서 KMO 진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합, 그리고 기하, 배수, 이 세 과목은 분명히 중학교 교과 과정 또는 공통 수학까지의 교과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경시반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수라는 과목은 과정상 편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정수론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경시반에 입문했을 때 정수를 어려워한다. 그 다음 하나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요. 기하라는 과목이 중등심화에서는 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에서 뭘 구하세요? 주로 값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KMO로 진입하는 순간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하나도 없고 문제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답을 구한다거나 증명을 한다거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수학을 진행을 하다가 중등 2학기 파트, 도형 파트를 중단하고 계속 수상한 내용, 공통 수학 내용만 진행하다가 경시반에 입반하는 경우에는 기하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하를 그때부터 어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1차, 2차 흘러갈 때까지 기하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과정 진행을 할 때, 그리고 공통 수학 진행을 할 때 꼭 잊지 마시고 기하에 대한 연습을 더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KMO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내용하고 어떤 단원들이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다 표시해봤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KMO하고 연관된 단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입학 테스트에서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리고 사고력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가 되고요. KMO 1차 과정에서는 수원 과정, 그다음 확통 과정, 자, 네 영역이 같이 공부가 되면 전부 다 많은 연관성을 갖게 되니까요. 진도에 대한 선행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영향이 된다면, 아이의 성향이 도전적인 걸 좋아한다면,
K몰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달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끊고 이제 잠시 저희 정성민 수석팀장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성민 경시 수석팀장입니다. 저희 설명 한 8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들 저희 수업 시간이 딱 80분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장 잘 깨어 있는 이제 그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제가 맡은 파트가 사실 가장 재미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빠르게 이제 저희 경시반에서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사실 처음에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 저게 도대체 다 뭐지? 암호인가? 뭐 그런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 경시반에서 어떤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약간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도록 1차 시험 전까지의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경시반에 들어오는 반이 BA반입니다. 베이직 앤 어드밴스드 반이라고 해가지고 경시 과정에서 이제 입문반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겠죠. 아무래도 경시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연역해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론 확립도 필요하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작도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정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과서에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개념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또 이제 그 새로운 개념들도 배우고 또 나아가서 경시라는 공부가 이제 일반적인 좀 선행이랑 많이 달라요. 그냥 비슷한 문제 유형들 많이 외우고 암기 많이 하고 많이 푸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시적으로 사고하고 경시적으로 이제 숙제나 공부하고 공부 습관을 잡고 또 이제 아이들별로 조금씩 숨어 있었던 어떤 과목이 더 장점이 있는가, 어떤 과목이 조금 더 어려운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보다도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 한 페이지지만 사실은 경시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문반 이제 팀장님이 또 따로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교재도 가장 공들여서 이제 만드는 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입문서 2개월, 개론서 2개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책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난이도에 따라 그리고 아이들이 경시 공부에 익숙해진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교재 구성을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시 공부에 익숙해지는 것이 숙제나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주간 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간 테스트를 주 1회 80분 동안 보고 한 번 시험에 이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시험을 보게 돼요. 단 전부 서술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보게 되면 사실 되게 많이 당황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6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당황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1등이고 그런 경우들이 막 있거든요. 이게 좀 아무래도 경시 공부가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단순히 유형을 외워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유형이라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개념을 활용해야 되고 그걸 또 서술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과정은 지식을 쌓는 것도 쌓는 거지만 경시라는 공부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내 공부 스타일을 경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께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분에 고민 상담을 해야 하는 것들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각 반별로 경력이 이제 매우 기시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나 선생님들께 잘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캐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반이고 이때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내용을 이후 경시 모든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각 아이들별 장단점이라거나 어려워하는 과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시기는 제일 짧지만 4개월로 제일 짧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 BA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이 책 2권이 2개월 단위이다 보니까 저희도 개강을 대략 2개월 단위로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경시 연간 일정상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2차 시험이 이제 다음 달 이제 22일 남았거든요.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개강을 한다거나 식으로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월마다 오픈을 해서 이제 저희가 오픈하게 된 BA 11 N반은 11월 달에 시작한 그래서 2월까지 입문서 개론서를 진행을 하는
월수금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경시 뭐 요번에 11월에 이제 문을 두드려 주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오시면 막 숫자가 바뀌어 있네 뭐지 하실 텐데 개강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반이다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A 반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실력들을 쌓아가는 AQ 반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어파이어드라고 해가지고 인문 개론의 경우에는 물론 경시 공부에 익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시에 필요한 추가적인 이론들을 사실은 인문 개론 때 다 익혀요. 다 익히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워낙 많고 또 우리가 새로운 걸 한 번 보자마자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아이들이 자기 문제에 푸는데 바로 적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배운 이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이 좀 약했구나, 어떤 과목이 좀 강했구나 같은 거를 발견하는 실전 문제가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아이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만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마치 이제 책상이 어질러져 있던 것 같은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자기 손에 잘 닿는 곳에 자기 익숙한 도구를 찾아서 배치하고 습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A반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2개월 단위로 교재 단계를 올려가면서 아까 보셨던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의 교재들이 있고요. 그 교재를 2개월씩 공부해 가고 주간 테스트에다가 이제 추가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KM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2시간 반 동안 20문제 푸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6개월 동안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남아요. 왜? 뒤에 8문제 손도 못 대니까 12문제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막 노가다 해가면서 뭐 풀어보면서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길기도 하구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점점 공부를 해가면서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제는 내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 반이 짧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2시간 반 20문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주간 테스트와 모의고사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KMO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자기 실력이 꼽히는 거를 맛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AQ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KMO 시험 날짜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 느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에 반 이름을 좀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AQ 뒤에 이제 숫자 붙는 거가 그 반이 레벨 몇 교재를 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금 진행 중인 AQ 1반은 최근에 입문 과정을 종료하고 현재 레벨 1 교재를 보고 있는 반. 만약에 지금 뭐 BA 9반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입문 과정을 마치고 1월에는 새로운 AQ 1반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Q 과정이 좀 길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자기 실력이라고 느끼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 CH 과정과 GX 과정이 있는데요. CH 챌린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Q 과정의 연장선이기도 하면서 이제 가장 정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AQ 과정, 실전 문제를 푸는 과정의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제 내가 대치동에서 1등이야, 내가 전국에서 1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 이제 너 정말 잘해, 우리 같이 정말 어려운 거 더 해보지 않을래 하고 진행하는 반인데요. 그래서 AQ 과정처럼 실전 문제들을 많이 푸는 반인데 사실 요 정도 과정이 되면은 아이들마다 자기 상황이 되게 차이가 심해요. 자, 이제 조합에서 좌절감을 맛보고 선생님 저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조합 빼고 75점만 맞을게요. 이러는 학생도 있고 반대로 선생님 저 기하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기하 빼고 풀면 안 되나요? 하는 식으로 아이들의 레벨 차이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정말 과목별 차이가 되게 큰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CH 아이들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매해마다 그 KMO의 최근 흐름도 반영을 하고 그 해 학생들의 경향성이나 실력도 반영을 해서 필요한 과목의 경우는 아예 전용 교재를 따로 구성을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과정들은 이제 AQ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되 저희가 11월에 개강을 하고 이후에 이제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입반이나 월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H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AQ반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먼 시야를 두고 공부할 수 있는 반을 저희가 병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GX반, 그랑프리반입니다. 사실 이름이 다르기는 한데 뭐 CH반이랑 좀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 하지만 이제 약간 공부 목표를 다르게 잡는 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KMO 1차 시험이 보통 5월에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 시험 끝나고서 2차 시험을 준비할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2차 시험은 시험 시간이 6시간인데 문제는 8문제밖에 안 풀어요. 전문항 서술형으로 보게 되는데 저희 KMO 1차가 분명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지만 2차 시험은 그것보다 몇 곱절은 더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또 아이들이 KMO만 공부하고 끝날 게 아니라 KMO에서 뭔가 어떤 수학적 능력을 얻어가가지고 더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GX반은 단순하게 KMO 1차라는 유형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KMO 1차를 기반으로 삼아서 어떠한 수학적 상황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반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를 거예요. 2차 수준의 내용이나 2차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1차 수준과 비슷하지만 그거를 좀 더 핀포인트로 이게 단답형이면 맞았겠지만 서술형이라면 과연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이 구석구석 정말 빈틈없이 실력을 키워서 이렇게 쌓은 실력이 수학적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중에 뭐 대인 논술이 오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보든 혹은 나중에 선행 심화 과정을 가더라도 어떤 수학적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진행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시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GX반 전용 교재들을 사용을 하고 경시 내용은 약간 벗어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사고력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1월에 CH와 동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 자체는 CH랑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CH랑 동일해요. 하지만 반의 목적이 1차 시험에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의 1차 지금 좀 더 가까운 과제인 1차 시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아이들을 그 부분에서 구분을 하는 거지 CH보다 GX가 좋은 반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반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개강을 하되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CH 목적에 맞게 1차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CH반으로 이제 반 이동 등을 통해서 아이들 상황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GX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어야 수업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시기에 입문하는 학생이 대상은 아니고 올해 초부터 경시를 진행했던 학생들이 아마 주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각도로 아이들 상황에 맞게 입문부터 실전 문제풀이 및 그 실전 문제들의 최상위 수준의 사고력을 다룰 수 있도록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1차 시험 종료 후 2차 시험 등의 진행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다 나열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마무리로 저희 11월이랑 1월에 개강하는 반들만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반들의 경우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기존 진행반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Q반은 아이들이 현재 진행 중인 교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다만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유무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가지고 반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BA반들도 지금 몇 월에 개강했나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BA반은 좀 경시 1년 연간 계획에 따라 약간 달라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에 개강 준비 중인 화목일반 같은 경우에는 경시가 이제 파이널 기간이 보통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2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개론서를 하고 있으면 뭔가 박자가 안 맞고 모의고사 응시기회 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2월 화목일 진행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인문 개론서를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는 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반이나 12반 혹은 이후에 개강할 BA 1반 등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에는 저희가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SKM은 기존 진행하던 반들이 이제 합반이 되고 BA 반들의 경우 일부 교재가 올라간 반들이 있겠죠. 교재가 올라가고 하게 되는데 요 올스타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페이지를 할애를 지금 못한 상황인데
GXCH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시 경력이 굉장히 긴 학생들이 이제 소화 가능한 커리큘럼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 정도 혹은 작년 말쯤부터 경시를 시작한 친구들이 주 대상이 될 거인데, 하지만 이제 뛰어난 아이들은 정말 많이 저희 학원에 문을 두드려주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경력이 짧지만 그 열정이랑 사고력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1월에 항상 개강하는 반이 올스타 반입니다. 위치 보시면 알겠지만 레벨은 대략 AQ1이나 2 정도 레벨에 해당을 하는데, 경력은 짧지만 공부 성실하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이제 힘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목적의 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인 반에 대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실 매년마다 좀 많이 달라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이게 막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입문 과정에서 기초 잘 다지고, 무엇보다 굉장히 긴 시간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만큼 경시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의 공부가 자기 전체 공부의 태도도 바꾸고 좋은 공부 친구들도 만들고, 아 내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공부의 목표는 절대 낮게 잡지 않고 높게 잡아야 되겠구나,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자라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 좀 많이 격려하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열한 것만 같아가 좀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태종이라고 합니다. 다울 수학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다울 교육과정, 다울이 이제 다울과 다울 코스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난 만큼 최대한 간결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다울 교육과정엔 이제 경시를 한번 경험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리미엄 선행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열된 것은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수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써놓은 거고요. 약간 타임라인 맞춰서 소개를 드리자면 5월 중순쯤에 KMO 1차 시험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1차를 본 학생들이 2차를 준비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1차가 종료됨에 맞춰서 선행 공부를 다시 돌아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뉠 것 같아요. 선행을 이제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상화 극심화라고 써 있는데 수상화 극심화를 다루는 학원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단순히 그냥 극심화 자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핵심 포인트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내신 경험을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능 보고 모의고사 보고 내신 볼 때 필요한 문항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한 2개월 정도 과정인데 5월 말에 시작해서 7월 말에 끝날 거예요. 주 3회로 진행될 거고요. 이 과정 중에서 총 4번의 진단평가를 실시할 거고요. 그 진단평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4번으로 나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 범위랑 동일한 범위로 강남권 내신 기출문항으로 구성해서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내신을 준비해 본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올해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공부해 본 결과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초반에는 너 좀 많이 어려운데 막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 막상 1차 진단평가 보고 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선생님. 요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 너무 문제가 되게 계산도 더럽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 실제 강남권 내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직접 해봄으로써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수상화를 공부만 했다라는 그 부분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매너리즘도 느껴지고 그냥 계속 했던 그냥 그 수상화잖아 라고 이제 느껴질 만한 그 부분을 아니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네 라는 이제 동기부여를 좀 부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타이트한 그 과정 속에서 수상화 극심화를 하는데 좀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건 다 쳐내고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7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수원 기본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8월이 되면
이번에 경실을 공부를 조금만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할 거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아마 경시반으로 8월 이제 말쯤에 이동을 할 건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원을 듣다가 가는 건가 이제 싶죠. 네, 실제로 수원을 듣다 가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승기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시랑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지수로그 파트는 특히 함수 파트는 경시에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다 듣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도 그래프 파트는 경시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듣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커리큘럼을 짜놨어요. 저희 계획대로만 되면. 그래서 딱 8월 말 정도까지 들으면 수상 극심화를 공부를 해보고 저희 이제 특별한 수상 극심하고 그리고 이제 수원 기본 과정에서 지수로그는 다 끝나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방부등식까지는 보고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삼각형과 삼각함수 파트인데 그건 기하에서 어차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수열 파트인데 그건 어차피 대수정수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8월에 빠져도 큰 지장이 없구나. 수원 어느 정도 다 보고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기본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아니야 나는 요번에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좀 천천히 경시를 다시 들어가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11월 초쯤에 아마 경시반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는 수투를 끝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까지 주 3회로 좀 시간을 잡아주셔야 저희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제 수상 극심화 수원 수투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경시 공부를 하면서 선행이 많이 처져요. 다른 학생들 경시 아예 하는 학생들은 막 수원투 엄청 많이 보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런 이제 걱정들이 생기시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시반과 연계해서 달 교육과정을 이렇게 세팅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수투까지 보고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시에 좀 오래 시간을 끌리더라도 수투까지는 한번 보고 간 거기 때문에 크게 막 밀리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선행 진도가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 만약에 경시를 충분히 이명이 봤기 때문에 혹은 아니야 나는 그냥 발만 담궜다 뺄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수투 기본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수원투 실력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수원투 실력까지 진행하고 수원투 심화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예상되는 미적분도 저희 개설할 계획이 있고요.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특강 형식으로 확통도 개설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완전히 선행 과정이다. 4월 교육은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후에 있을 4월 버즈는 조금 다른 색깔이니까 그건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4월 개강 계획입니다. 앞으로 11월하고 12월에 어떤 반이 개강되는지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현재 수투 기본반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어서 수투 실력반을 하게 될 건데 혹시 뭐 수투 진도가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11월 11일에 개강하는 반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CHK반은 조금 있으면 이제 2차 시험이 끝날 거예요, KMO.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선행을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학생들 대상으로 수원2 실력을 쭉 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수원만 써있는데 이 끝나면 바로 수투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수상화 극시반은 제가 아까 이제 안내드렸던 그 특별한 수상화 극시반입니다. 저희가 현재 5월에 1기 진행하고 끝났고요. 그리고 2기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화목 1반에서 진행 중이고 화목반에서 그리고 여기 화목반에 3기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7일에 오픈 예정이니까 수상화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됐고 심화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내신 경험도 해보면서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4월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숙제와 이제 시험, 클리닉 성적표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숙제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숙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와서 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시트에 저희가 따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성적표란에 숙제 체크란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숙제가 물론 이제 다 해오지는 않겠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해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숙제 미흡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제로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가 한 번 끝날 때마다 책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책이 좀 잘 채워져 있지 않거나 빈 부분이 보이면 그 학생들은 좀 남기거나 추가로 이제 일요일에 부르거나 해서 책을 채우고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는 데일리 테스트와 그리고 이제 어떤 일정한 진도가 나간 이후에 그걸 총괄적으로 보는 진단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과정에 따라 횟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수상화 극심화의 경우에는 4번 보는 거고요. 수원2 같은 경우에는 2-3번 정도 보고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클리닉은 이제 두 가지 클리닉이 있습니다. 수업이 매일같이 진행될 때 그때 매일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서 총 이제 12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통과고 7점 이하면 꽈락으로 처리를 하는데, 꽈락인 학생들은 저희가 좀 남겨가지고 그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오답도 좀 하고 공부를 좀 더 하다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점수는 저희가 9시쯤에 그쯤에 아마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점수만 딱 갈 건데, 그걸 보시고 우리 아이가 오늘 조금 늦게 오겠구나 싶으면 이제 라이딩 시간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빨리 오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바로 이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숙제랑 꽈락인 학생들은 이제 강제 클리닉으로 써 있는 부분은 꽈락 학생들은 그날 당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가 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일주일치씩 기록해서 이 학생들은 일요일에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1시부터 6시 사이에 시간 될 때 최소 2시간은 나와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시까지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4시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보낼 거고요. 숙제를 다 채웠어요, 저 가도 돼요, 이건 안 되고요. 2시간은 채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다 했으면 다음 숙제를 시킬 거고, 그것까지 다 했으면 뭐 추가로 문제 풀 수 있게 공부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페널티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좀 있죠.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언제든지 뭐 좀 남아서 공부하거나 일요일에 1시부터 6시 사이에 그냥 나와서 공부하면서 질문하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는 당일 확인 가능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자 나가는 거고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글 시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링크를 보내드려서 즐겨찾기 해두시고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건 좀 많이 귀찮으실 테니까 저희가 매주 분석된 거는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안내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예시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극심화용하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진도 선행 나가는 용이 있어요. 이건 극심화용이고요. 단원하고 핵심 개념 따로 이제 표기를 해놨고, 난이도 따로 표기해놨고요. 좀 보기 편하시라고 색깔은 난이도별로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별한 점은 여기 평가 영역 여기 있죠. 평가 영역. 요거는 이제 22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봤을 때 총 5개 평가 영역으로 학생들에게 문항을 주어서 너가 뭘 알고 있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건데, 문제 해결, 추론, 연결 이렇게 3가지가 실제로 지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2개의 분야는 이제 외적인 거예요. 뭐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느냐,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이라 그런 건 뺄 거고요. 저희는 이제 문제 해결, 추론, 연결에 관한 것들을 여기 따로 기재를 해서 아이들의 이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좀 분석을 해서 저희도 보고 어머니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점수랑 그리고 평균, 그리고 여기 숙제란 있죠. 여기에 이제 숙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여기 이제 숙제 보시고 이날 숙제 해왔네 안 해왔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행 나갈 때 성적표입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여기 평가 영역만 빠져 있어요. 평가 영역만 빼고 이제 단원이랑 핵심 개념 난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수투예요, 수투. 수투 기본반 현재 진행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표 이제 했던 거 예시를 이제 달아둔 거고요. 이제 정오표도 뭐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분석된 결과 확인하실 수 있고, 수원수 심화 과정 들어가면 다시 평가 영역이 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가는 동안은 거기까지는 안 볼 거고, 진도 나가고 나서 심화 과정 들어가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느냐까지 보는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다올 프로그램 소개였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 어머님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말을 우다다다다 빨리 했는데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다올 버즈 배장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원 올림피아드 학원에서 다올반 담당하고 있는 배장환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힘드셨죠? 제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다올 버즈반에 관한 것만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만 드릴게요. 자, 저기 앞에서 맨 처음에
이순규 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경시랑 이제 고등 이제 나아가서 공부하는 수학 전체에서 KMO의 중요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KMO를 시작하기 앞에 있어서 바로 전 단계에 이제 공통수학 과정,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이랑 이제 조합 기초, 뭐 기하 기초, 정수 기초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KMO를 시작하는 게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 걱정이 수상화를 다른 학원에서 배웠는데 경시학원의 입문반 테스트를 봤더니 아 수상화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시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통수학 1, 2부터 조금 자세하고 좀 꼼꼼하게 개념 다 파악하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를 수상화를 기본으로 뭐 수상화 돌고 실력으로 수상화 한번 돌면 이게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 수준이면은 처음부터 좀 천천히 자세하게만 나가면 실력 정석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 3일 화목일을 잡은 것은 화목에는 교과 진도 공통수학 1, 2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일요일은 조금 공통수학 진도 나간 부분에 있는 심화 문제풀이랑 기하 또는 조합 또는 정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시 수업에 필요한 이론을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선행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 반이 끝나고 나면은 KMO 시험을 한번 맛보기로 보고 본격적으로 입문반을 시작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KMO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학원인 만큼 수상화도 조금 꼼꼼하게 잘 가르치는 제가 직접 가르칠 예정이고요. 저랑 정태준 선생님이랑 교회 다른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늘은 자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꼼꼼하게 가르치면서 수상화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충분히 꼼꼼하게 배웠다라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5월 1일까지 해서 수상화 플러스 그 아까 얘기한 개정된 거에선 대수라고 불리는 부분이랑 해서 이제 지수와 로그 그리고 수열 부분까지 수업해서 5월 1일까지 해서 수업을 다 마칠 예정이고요. 반이 2개예요. 하나는 수상화를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중등심화 과정을 완전히 끝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11월 12일 개강하는 반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수상화를 그래도 이제 실력 정상 한번 보내들을 대상으로 한 12월 17일 날 개강하는 수상화 심화 교재로 시작하는 반 2반이 있습니다. 이 반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경시 수업 이전에 연결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 1차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내후년 1차 합격이 목표지만 내년에 한번 시험은 그래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반으로서 5월 1일까지는 이제 교과 과정을 수업하게 되고 5월 셋째 주에 KMO 시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5월 3주간은 이제 각 과목별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좀 배제하고 초급부터 이제 기본적인 기출 문제들 문제 풀이하면서 3주간 연습시키고 이제 KMO 시험을 본 뒤 이제 본격적으로 KMO 입문반을 시작하는 과정인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월반이랑 기본적으로 형태가 비슷해서 입학고사는 일단 10월 20일부터 있고요.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은 아까 동일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내드리니까 테스트지 성적표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실수로 틀렸는지 어려운 것만 틀리는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성적표를 매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을반 설명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2시간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오늘 사실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정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올림피아드 영재 수학과는 어머님들이 저희 경시학원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수학 과정에 빈틈없이 전부 다 얼개를 다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경시의 어떤 내재적 가치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학생들 교과에서의 빈틈이 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드리는 수학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또 저희가 새로운 관을 오픈하면서 어머니께 또 만나는 또 만남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